외신에서는 니콜라를 넥스트 테슬라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실제로 둘은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테슬라를 팔고 니콜라를 사야 되는지. 지난 8일 미국 시장을 아주 뜨겁게 달군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니콜라라는 기업입니다. 니콜라는 지난 4일에 나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인데 지난 8일 무려 하루 만에 주가가 103%나 급등을 합니다. 미국 시장은 가격 제한폭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오르면은 정말 끝장나게 오르기도 합니다. 자, 이에 따라서 2년 전에 이 니콜라에 투자를 했던 하나그룹도 대박이 났는데요. 하나에너지, 한화종합화학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이 니콜라에 각각 5천만 달러, 총 1억 달러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니콜라의 주가가 73달러까지 상승을 하면서 지분 평가액이 무려 2조 원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금 대비 거의 20배에 가까운 대박 수익률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주회사인 하나의 주가도 전일 국내 증시에서 20% 넘게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니콜라는 2015년에 설립된 미국의 수소 트럭, 즉 수소차죠, 제조업체인데요. 독일의 보쉬, 우리나라의 한화, 이탈리아의 CNH 이런 그룹으로부터 초기 투자를 받았고요. 외신에서는 니콜라를 넥스트 테슬라라고 종종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왜냐하면은 테슬라처럼 자동차 시장의 신흥 강자이면서 친환경 차량 시장에 종사를 하고 있고요. 길게 본다면은 이 자율주행 시장까지도 석권을 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니콜라와 테슬라는 비슷한 점이 참 많아요. 먼저 사명. 니콜라 테슬라라는 미국의 엔지니어이자 발명가가 있어요. 자, 그 사람이 바로 교류 전기를 최초로 상용화한 사람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자동차 시장에서 이 전기로 구동하는 그런 친환경 차량의 선구자 역할을 하는 테슬라, 그리고 니콜라가 이 니콜라 테슬라의 이름에서 각각 회사명을 따서 사명을 지은 것이죠. 시장에서는 이 니콜라와 테슬라를 경쟁 관계로도 보기도 합니다. 자, 실제로 둘은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니콜라가 2016년도에 니콜라 1이라는 상용 수소 트럭을 출시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약 한 1년 후에 테슬라에서 테슬라 세미라는 전기 트럭을 출시를 해요. 그런데 니콜라가 보기에는 테슬라 세미가 자신의 디자인을 베껴서 출시를 했다. 자, 이렇게 판단을 하고 법원에 제소를 합니다. 그리고 양사는 기술 유출 이 부분 때문에도 소송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니콜라는 최근에 전기 픽업 트럭인 니콜라 배저를 출시를 했습니다. 배터리랑 그 다음에 수소 연료 전지를 혼합한다면 주행거리가 무려 925km나 달합니다. 즉 당당하게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에 도전장을 내민 셈이죠. 자, 그래서 이 두 기업의 경쟁이 과열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과연 투자 관점에서 어떻게 두 기업을 접근을 해야 되는지, 니콜라를 팔고 테슬라를 사야 되는지, 아니면은 테슬라를 팔고 니콜라를 사야 되는지, 아니면은 양사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은지,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니콜라와 테슬라 두 기업을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테슬라는 글로벌 1위 독보적인 전기차 판매 기업이죠. 현재까지 누적 판매 대수만 100만 대를 상회를 했습니다. 테슬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전기차는 그냥 상상에 불과했어요. 주행거리가 너무 짧아서 사실상 상용화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은 테슬라가 혁신을 이뤄내면서 이 전기차를 상용화한 선구자다. 자,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전기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오토파일럿이란 시스템, 자율주행 시스템이죠. 자, 이걸 통해서 현재 상용화된 차량 중에서는 가장 자율주행의 완성도가 높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오토파일럿의 진짜 무기는 무엇이냐면은 이 누적 100만 대, 이 100만 대를 사간 이 오너들이 오토파일럿을 켜고 계속해서 자율주행을 하고 다닌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따라서 이 주행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테슬라에 쌓이면서 이것이 바로 빅데이터, 테슬라만의 무기가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니콜라를 한번 살펴볼게요. 현재 가장 유명한 수소차 회사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니콜라 1, 2, 3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신차를 내놓고 있는데 그 선보인 모델로 인해서 무려 14,000대를 이미 수주를 했습니다. 주로 무슨 맥주 회사, 즉 물류에 특화된 그런 회사들이 이 니콜라의 트럭에 상당히 많이 발주를 했습니다. 그럴만도 한 것이
무려 주행거리가 1920km, 어마어마한 그런 주행거리를 자랑하는 트럭을 출시한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이죠. 자, 아무튼 간에 이 테슬라와 니콜라는 일장일단이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테슬라와 니콜라는 자세히 보면은 주력 사업 분야가 겹치지 않습니다. 각각의 분야가 있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사이버 트럭을 출시하긴 했지만은 주력 차종은 모델 S, 모델 X, 그리고 모델 3, 모델 Y, 즉 승용차입니다. 반면에 니콜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픽업 트럭을 출시를 하긴 했지만은 니콜라 1, 2, 3, 즉 수소 상용 트럭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이 전기차와 수소차의 차이 때문입니다. 전기차와 수소차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전기차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상당히 단순하죠. 엄청나게 큰 배터리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것이 플러그가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에서 나오는 전기를 통해서 모터 발전기를 돌려서 구동을 하는 차가 바로 전기차다. 이에 반해 수소차는 조금 복잡하죠. 자, 수소 탱크가 있고 연료 전지가 있고 보조 배터리가 있습니다. 자, 수소차라고 해서 수소로 가는 차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전기차는 전기를 충전해서 모터를 돌려서 가는 차이고, 수소차는 수소를 수소 탱크에 충전을 해서 이 수소를 통해서 연료 전지에서 바로 전기를 생산을 해냅니다. 자, 그래서 이 전기로 모터 발전기를 돌려서 가는 차다. 그래서 이 구동 원리는 같아요. 전기로 가는 차이긴 한데 전기차는 그냥 전기를 충전해서 가는 차고, 자, 수소차는 수소를 충전을 해서 그 수소를 가지고 전기를 생산을 해서, 자, 이걸로 모터를 구동시켜서 가는 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수소차가 전기차에 비해서 구성 요소는 조금 복잡하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와 수소차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자, 일단 주행거리. 이 수소 탱크를 여러 개 설치를 하면은 수소를 많이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주행거리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무려 주행거리가 2000km나 달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수소차를 생산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충전 속도 관점에서도 전기차가 수소차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수소차는 거의 내연기관 차량과 충전 속도가 비슷합니다. 반면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슈퍼차저에서 고속 충전을 한다 하더라도 30분 정도 충전을 해야지 한 70% 정도? 그 정도 밖에 충전을 못하죠. 자, 반면에 공간 활용도는 전기차가 훨씬 좋아요.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에 비해서 구조가 좀 복잡하죠. 그리고 수소 탱크의 부피가 생각보다 큽니다. 그리고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수소 탱크의 사이즈를 키운다든지 아니면은 수소 탱크를 여러 개 탑재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공간은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세단, 그리고 뭐 SUV 이런 데에 적용하기엔 좀 애매해요. 공간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자, 반면에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팩 스타일로 이 자동차 바닥에 쫙 깔려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소차보다는 공간 활용도가 높다. 그래서 전기차는 승용차, 그리고 수소차는 이 공간 활용도에 크게 제약을 받지 않는 트럭, 큰 차에 적합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 인프라적인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 부분도 수소차가 상당히 열악해요. 자, 수소 충전소의 구축 방식을 설명하는 이미지입니다. 수소 충전소 구축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온사이트, 현지 공급, 오프사이트, 중앙 공급. 오프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부생수소 생산 공장에서 먼저 수소를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차량으로 이 수소를 이동을 시킨 다음에 수소 충전소에 조달을 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수소가 그냥 일반적인 기름과 같은 단순한 연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압축기, 추갑기, 냉각기 이런 각각의 보관 시설들을 잘 설치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무엇이냐? 단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 오프사이트 방식 같은 경우에는 수소 충전소 구축 단가가 26억에서 31억에 달합니다. 온사이트는 이 수소 충전소에서 바로 수소를 생산해내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프사이트 수소 충전소보다도 무려 15억 정도가 더 비쌉니다. 즉 결론은 이 수소 충전소를 구축하는데 드는 비용이 어마어마하다. 반면에 이 전기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곳곳에 그냥 전기가 깔려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 전기를 따서 쓰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 충전소 구축하는 단가는 이 수소 충전소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료 단가. 자, 이걸 살펴보면은 여전히 전기차가 수소차보다 연료 단가가 더 낮습니다. 더 경쟁력이 있어요. 현재 지금 수소의 생산 방식은 계질 방식으로 생산을 합니다. 계질 방식은 무엇이냐면은 화석 연료를 가지고 열을 가합니다. 자, 이것을 수증기와 반응을 시켜서 수소를 생산해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수소차가 친환경 차량이라고 하지만은 연료를 생산해내는 방식이 이 화석 연료를 태워서 생산을 해내기 때문에 사실상 친환경 차라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궁극의 수소 생산 방식은 바로 수전의 방식. 물을 전기 분해해서 생산해내는 방식이죠. 근데 이 방식은 단가가 아직 너무 높아요. 자, 그래서 이 경제성적인 측면에서도 전기차가 앞선다. 자,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연료 단가, 그리고 충전 인프라, 공간 활용도 측면에서 경제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승용차 부분에서 전기차는 대중화되고 있고요. 반면에 수소차는 충전 속도, 그리고 주행 거리, 이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상용차, 특히나 큰 트럭, 이런 부분에서 대중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에 집중하고 있는 테슬라, 그리고 수소차에 집중하고 있는 니콜라, 이 두 회사가 사업 포트폴리오가 그다지 겹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각자의 영역에서 기존의 차량을 대체해가면서 성장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자, 따라서 미래 자동차 산업에 여러분이 투자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 테슬라와 니콜라, 이 두 기업 모두 긍정적으로 고려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은 두 기업이 돈을 버는 시기는 조금 다를 것으로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은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 충전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생산을 해내는 그런 단계예요. 니콜라가 이 수주받은 수소차를 2023년에 생산 완료한다라고 밝혔거든요. 하지만은 테슬라는 이미 생산을 해서 잘 팔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미래 자동차, 이 사이클 관점에서 본다면은 전기차가 먼저 대중화될 것이고 그 다음이 수소차다. 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장기적인 로드맵을 갖고 해당 관련 기업에 접근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